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이진 탐색 트리의 기본 개념과 트리를 순회하는 여러 방식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삽입, 삭제, 검색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이진 탐색 트리,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 트리의 각각의 노드는 그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 있잖아요. 그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는 그 노드의 값보다 작은 값들만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노드의 오른쪽 서브 트리 있잖아요. 그 오른쪽 서브 트리는 그 노드의 값보다 큰 값들만 가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트리가 이진 탐색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루트 노드 한번 볼게요. 이 루트 노드에 20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 2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값들을 보면 50, 30, 40 이 모든 게 20이라는 값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 20이라는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를 볼게요. 그러면 5, 3, 15, 10, 17 얘네들이 모두 20보다 작은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20이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노드들은 모두 20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노드들은 모두 2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이 루트 노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같은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령 5번의 경우에 이 5번의 왼쪽 서브 트리는 3밖에 없는데 이 3은 5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 서브 트리에는 15, 10, 17이 있어서 얘가 모두 5보다 큰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을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는 30,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50보다 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50의 오른쪽 서브 트리는 없기 때문에 뭐 따로 확인할 게 없고요. 이번에는 15번 노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15번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는 10이라는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1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는 1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1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30번 노드도 살펴보면 30번 노드는 왼쪽 서브 트리가 없으니까 일단 제끼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살펴보면 이 40이라는 값은 3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30번 노드 역시 오른쪽 서브 트리는 30보다 큰 값만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3번, 10번, 17번, 40번을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것이 없고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자기 자신의 왼쪽 서브 트리에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들만 있고 자기 자신의 오른쪽 서브 트리에는 자기 자신보다 큰 값들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트리를 이진 탐색 트리,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진 탐색 트리의 핵심이고요. 모든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의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의 최소값을 찾는다면 이 최소값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드는 자기 자신의 왼쪽에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찾아가려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계속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3이 될 거고요. 반면에 이 이진 탐색 트리에서 최대값을 찾으려면 그 트리의 가장 오른쪽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이 각 노드의 오른쪽은 자기보다 큰 값들만 가지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최대값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은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50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최대값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순회하는 방법. 여기서 순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회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순회 방법이 뭐냐면 이 인오더 트래버스, 우리말로는 중위 순회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출발은 항상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왼쪽으로 계속 갔다가 더 이상 왼쪽 서브 트리가 없으면 그때 현재 노드를 방문을 하고 그래서 값을 출력을 한다든지 그 노드에서 해줄 일들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노드의 오른쪽 서브 트리로 가서 그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다시 인오더 트래버스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이 인오더 트래버스라고 해요. 이 말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항상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20번 노드에서 출발을 하는데 일단 왼쪽으로 가고 다시 그럼 5번 노드에서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3번 노드에 왔어요. 근데 3번 노드에서 왼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3번 노드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3번 노드에서는 해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3번 노드에서의 이노더 트래버스를 마치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5번 노드 입장에서는 이 5번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5번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5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제 이어서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번 노드로 왔는데 이 15번 노드에서 다시 또 왼쪽 서브트리를 갑니다. 그래서 10번 노드에 왔어요. 근데 10번 노드는 왼쪽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10번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번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10번 노드에 대한 순회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15번 노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15번 노드 입장에서 보면 이 15번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15번 노드를 방문을 해주고 결국 15라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제 15번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를 가는 거죠. 17번 노드에 왔는데 17번 노드에는 왼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17번 노드를 방문을 해주고 1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어서 17의 오른쪽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없기 때문에 결국 17에 대한 이노더 트래버스는 끝이 난 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15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 15번 기준에서 보면 15번의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도 끝난 거니까 결국 이제 15번에 대한 순회도 끝이 난 거죠. 그러면 다시 15번에서 이렇게 5번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5번에서도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난 거기 때문에 결국 5번에 대한 순회도 끝난 거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20번으로 올라왔는데 20번 기준에서는 20번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난 거니까 이제 20번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다시 오른쪽 서브트리를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50번 노드로 왔고 50번 노드의 왼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30번 노드로 왔어요. 근데 30번 노드에는 왼쪽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30번 노드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0이라는 것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가요. 40번 노드로 왔습니다. 40번 노드는 왼쪽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을 방문을 하고 40이라는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40은 오른쪽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없죠. 그러면 이 40에 대한 순회는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30번 노드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30번 노드는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까지도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30번에 대한 순회도 끝난 거라서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50번 노드로 왔는데 50번 노드 입장에서는 50번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난 거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50번의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50번 노드에 대한 순회도 끝난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20번 노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20번 노드 입장에서는 이 20번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까지도 다 순회가 끝난 겁니다. 그 말은 즉 20번 노드는 루트 노드니까 전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한 순회가 끝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회가 끝이 난 뒤에 이 출력 순서를 딱 봐보세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을 순서대로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이노더 트래버스라는 것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일직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출력 순서라고 했는데 노드 방문 순서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을 이 일직선상 위로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투영을 시켜보면 그 투영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이노더 트래버스의 특징이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이노더 트래버스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트리에서도 쓰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리에서도 그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한 번씩 방문하기 위해서 이 이노더 트래버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더 트래버스 말고도 여러 가지 순회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리오더와 포스트 오더가 있습니다. 얘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프리오더 트래버스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전위 순회인데요. 얘는 현재 노드를 무조건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 순회가 끝나면 오른쪽 서브트리 순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항상 루트 노드에서 먼저 시작하죠. 그러면 일단 20을 먼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 간 다음에 바로 얘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를 바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3번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방문할 것이 좌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겠죠. 거꾸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 먼저 방문을 해요. 그래서 15를 출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바로 10번을 또 방문을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10번을 기준으로 좌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부터 출력을 해줘요. 17을 출력을 하고 17도 좌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15에 대한 순회도 이제 끝이 났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5번에 대한 순회도 끝이 났으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얘를 일단 방문을 해요. 그래서 50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0의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30을
40을 일단 바로 방문을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30의 왼쪽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40을 바로 방문을 해요. 얘를 출력을 해주고 40은 왼쪽 오른쪽 다 없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30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난 거니까 얘도 다시 거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50의 오른쪽이 없기 때문에 그럼 50도 순회가 끝이 나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프리오더 트래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를 살펴보면 얘는 왼쪽 무조건 간 다음에 왼쪽이 끝이 나면 그 다음 오른쪽을 또 무조건 가고 이 두 개가 모두 끝이 나면 그 현재 노드를 방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살펴보면 얘도 일단 루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루트 노드에서 일단 왼쪽으로 먼저 가요. 먼저 간 다음에 3번 노드에서 왼쪽이 없잖아요. 그럼 오른쪽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3번 노드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3번 노드에 대한 순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번에 왼쪽에 대한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5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또 왼쪽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요. 이제 10번 노드까지 왔는데 10번 노드에서 왼쪽 오른쪽 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번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라오겠죠. 15번 노드로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일단 가요. 오른쪽으로 가서 17번 노드를 방문했는데 얘도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7번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15번 노드에 대한 오른쪽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15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번을 출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번에 대한 전체 순회가 끝났으니까 다시 또 거꾸로 올라옵니다. 5번 노드에 대한 오른쪽 서브트리가 끝나고 올라온 거니까 이제 5번 노드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5번 노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거꾸로 올라와요. 20번 노드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다시 오른쪽으로 또 가야 되겠죠. 오른쪽 노드로 가서 이 50번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30번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은 없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40번 노드로 왔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없기 때문에 이제 40번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40번 출력을 해주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은 30번 노드를 기준으로 30번의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위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30번 노드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30번 출력을 하고 그러면 30번 노드에 대한 순위가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50번 노드를 기준으로 다시 오른쪽 서브트리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 서브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오른쪽 서브트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50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러면 결국 50에 대한 순회도 끝난 거라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20번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순회도 다 끝나서 올라온 거니까 이제 드디어 20번 노드도 방문을 합니다. 이제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는 동작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회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노드의 석세서, 우리말로는 후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임의의 노드에서 그 노드의 값보다는 큰 노드들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노드, 얘를 그 노드의 석세서 혹은 후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20의 석세서는 뭐가 되냐? 20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의 석세서는 뭐가 되냐면 20보다 큰 값들이 있는 노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노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의 석세서는 3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7의 석세서는 뭐가 될까요? 17이 이렇게 쭉 내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의 석세서는 20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10의 석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10의 석세서는 또 이렇게 쭉 선을 그어준 다음에 얘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겠죠.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바로 이 15번이죠. 10의 석세서는 15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노드의 프레더세서, 우리말로는 선임자라는 개념이 뭔지 살펴볼게요. 이 개념은 아까 석세서랑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임의의 노드, 그 노드보다 값이 작은 노드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값이 큰 노드를 그 노드의 프레더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번의 프레더세서는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는 작은 값들이니까 이 작은 값은 여기에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의 프레더세서는 17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10의 프레더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0은 여기에 있잖아요. 얘보다 작은 값이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영역에서 가장 큰 노드를 찾는 거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의 프레더세서는 5가 되고요. 40의 프레더세서는 뭐가 되냐? 이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 가장 값이 큰 것. 그러면 여기서는 30이죠. 그래서 40의 프레더세서는 30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삽입, 삭제,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는 자기보다 작은 값들만 있고 오른쪽 서브트리는 자기보다 큰 값들만 있다라는 요 사실, 이 특징을 잘 기억만 해주시면 이 삽입, 삭제, 검색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설트 5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0이라는 노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0이라는 노드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얘가 이제 루트 노드가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인설트 70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먼저 70과 50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70이 50보다 크기 때문에 이 50의 오른쪽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트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인설트 9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루트 노드에서 출발을 하겠죠. 90은 5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럼 다시 70이랑 90을 비교를 하는데 90이 7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에 90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90이 추가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인설트 99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이랑 99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99가 더 큽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요. 그럼 70이랑 다시 99를 비교를 합니다. 99가 더 큽니다. 이쪽으로 와요. 90이랑 99를 비교를 합니다. 99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옵니다. 즉 90의 오른쪽에 99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80을 추가를 하게 되면 루트 노드와 80을 비교를 해서 80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오고, 거기서 다시 80이 70보다 크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빠지고, 다시 또 80이랑 90을 비교를 하는데 90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빠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과 30을 비교를 하는데 50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 자리에 3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4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40과 루트 노드의 값과 비교를 하는데 50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빠져야 되고요. 30과 40을 비교를 하는데 40이 더 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 위치에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인설트 20을 하게 되면 20과 50을 비교를 해서 50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빠지고, 20과 30을 비교를 해서 30이 더 크니까 이번에도 다시 왼쪽으로 빠져서 이 위치에 20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라는 것은 사실 결국 삭제를 하려면 그 삭제하려는 노드가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검색이 일어나고 그 삭제하려는 것이 트리에 있으면 그때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삭제가 검색을 동반한다는 것, 그래서 삭제를 잘 이해하면 검색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것,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또 루트 노드에서 출발을 하겠죠. 20과 루트 노드인 50과 비교를 하는데 20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빠지고, 다시 20과 30이 비교를 하는데 20이 30보다 작기 때문에 또 왼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지워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리프 노드라서 아무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우는 게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날려준다는 말은 구현상으로는 이 30 노드의 왼쪽 차일드, 이 왼쪽 차일드를 원래는 20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널을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노드를 삭제를 할 때는 삭제될 노드를 가리키던 레퍼런스를 가리키는 것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보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삭제를 했더니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딜리트 3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다시 루트 노드랑 비교를 합니다. 30이 50보다 작죠. 그러면 왼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30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지워주게 되는데, 얘를 지워주려고 보니까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지워줄 수 있냐면, 이 30의 부모 노드인 50 있잖아요. 이 50이 바로 이 30의 자녀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녀가 하나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될 노드, 여기서는 30이죠. 이 삭제될 노드를 가리키던 레퍼런스, 얘를 의미를 합니다. 이 레퍼런스를 삭제될 노드, 얘죠. 이 삭제될 노드의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입니다. 이 자녀를 가리키도록 레퍼런스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될 노드의 자녀를 가리키게 레퍼런스를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50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루트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자녀가 두 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냐? 보통 이 경우에는 꼭 루트 노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녀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자녀가 두 개인 노드를 삭제하려고 할 때 그 삭제할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하나를 골라서, 여기서는 오른쪽이라 할게요.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 50의 자리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현재 가장 작은 값은 70이잖아요. 그러면 그 70을 이 50자리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녀가 둘인 노드를 삭제를 하게 될 때는 삭제될 노드의 오른쪽, 지금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정했죠. 삭제될 노드의 오른쪽 서버 트리에서 제일 값이 작은 노드, 이 노드가 삭제될 노드를 대체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서버 트리가 아니라 왼쪽으로 정했다면 삭제될 노드의 왼쪽 서버 트리에서 제일 값이 큰 노드가 삭제될 노드를 대체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70을 이 자리로 올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트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를 이제 좀 더 이쁘게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85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85랑 70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85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는 85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서 다시 85가 더 크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 부분에 85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70을 지워볼게요. 일단 70을 찾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루트 노드인 거죠. 그러면 이 루트 노드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했잖아요. 이 삭제될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값을 찾아서 걔를 대체시킨다라고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7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것은 이 80이거든요.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0은 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자리에 80이 되고 얘가 왼쪽은 40, 오른쪽은 90을 자녀로 가지게 된다. 대신에 이제 이 90은 원래 80을 가리켰지만 이제 80이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80을 가리키고 있을 수는 없고 대신에 80이 원래 가리키고 있었던 이 85를 이제 90이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핵심은 자녀가 둘인 노드를 삭제를 할 때는 삭제될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제일 값이 작은 노드가 삭제될 노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딜리트 70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되고요. 얘를 다시 예쁘게 만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삭제를 할 때는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삭제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레퍼런스 조정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가령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100이 9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위치에 100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상수 시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 딜리트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이 루트 노드를 바로 지워버리면은 얘를 지우고 이 87을 이제 루트 노드로 쓰면 되는 거니까 얘도 상수 시간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의 경우에도 만약에 90을 찾는다고 하면 이 루트 노드에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상수 시간만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삽입, 삭제, 검색 모두가 상수 시간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버리지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는 건데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트리에 있는 노드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퍼져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각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 시간 복잡도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근적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트리의 노드의 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에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삽입, 삭제, 검색이라는 것이 이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서브트리를 선택하든 혹은 왼쪽 서브트리를 선택하든 선택한 쪽만 집중을 하고 선택하지 않은 쪽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점근적 방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즈를 절반씩 줄여나가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즈가 절반씩 줄여나가게 되면 결국 이 에버리지 케이스에서 삽입, 삭제, 검색 모드 비고 로그 n을 띄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최악의 경우는 일단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1을 넣는다고 치면 그러면 1을 저장해야 되는 위치는 이 끝이거든요. 이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또 세타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를 삭제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노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요까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결국 이 마지막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얘도 결국 시간 복잡도가 세타 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 예를 들어서 1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노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끝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도 이 1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확인을 해야 돼서 시간 복잡도가 세타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진 탐색 트리의 장점은 삽입 삭제가 유연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20이라는 값을 넣는다고 치면 그냥 이 위치에 노드 하나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만 잘 시켜주면 될 겁니다. 만약에 30을 삭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되게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레퍼런스만 재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 값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 서브트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삽입 삭제 검색이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빠르다. 그래서 아까 에버리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비고 로그 n이 시간 복잡도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를 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삽입 삭제 검색이 일반적인 케이스는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값의 순서대로 순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노드 트래버스를 배웠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는 각 노드들의 값들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순회를 하고 싶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렬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 탐색 트리의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건데 이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삽입, 삭제, 검색이 모두 세타 n, 그러니까는 모든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방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구조적으로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될수록 삽입, 삭제, 검색 등등 여러 동작들의 수행 시간이 악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스트 케이스인 상황에서 여러 동작들의 성능이 악화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 이진 탐색 트리가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VL 트리가 있고 레드 블랙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월스트 케이스의 상황에서도 삽입, 삭제, 검색이 모두 비고 로그 n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개선이 된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해야 될 양이 많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불편하셨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VL 트리와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